안녕하세요. 설명은 지루하지만 여러분의 수익률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자부하는 투영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화두는 페드의 금리 정책,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변수들을 팔로우하고 업데이트해서 분석하는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페드의 금리 정책, 특히 지금 시장에서 많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페드 포우즈가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듯이 일반적으로 페드의 금리 사이클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인상의 단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이클 중간에 포우즈가 자리합니다. 즉 일시적으로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를 멈추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포즈를 실시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페드의 금리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일정 시간 동안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페드는 금리 정책이 실제 당초 의도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당초 정책에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존의 정책을 중단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시 기존의 정책을 이어가게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최소한 페드가 금리 인하보다는 포우즈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페드 포우즈를 단행한 이후 페드가 미 경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 모여지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최상의 시나리오는 경기 침체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빠진다 하더라도 소위 소프트 랜딩일 것입니다. 아니면 마일드 랜딩도 괜찮습니다. 월가에는 많은 속담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연준은 무언가 망할 때까지 금리를 올린다는 말이 계속해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SVB 은행과 유럽 크레딧 스위스의 파산이 연준의 긴축 정책을 멈추게 할 한계점이 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은행권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연준의 금리 인상 중단에 이어서 연말까지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시급한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반세기 만에 가장 공격적인 연준의 긴축 사이클이 초래한 경제적 피해를 해결하기에 충분할지 여부일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연준의 통화정책은 시차가 길고 가변적이기 때문에 경제가 금리 상승 또는 하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시사점입니다. 그들은 정책 변화가 경제에 완전히 흡수되려면 최소 1년이 걸린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은 타이타닉 호의 선장처럼 경기 침체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고 경제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할 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는 임박한 경기 침체를 예상해왔지만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를 완전히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게 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조업 활동을 측정하는 PMI 지표를 보면 2021년 봄부터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PMI는 46.3을 기록했는데 이것은 1950년대 이후 경기 침체와 관련된 중간 수준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지수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 마이너스 1에서 2.6 사이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2월의 최근 수치는 마이너스 6.5로 2001년 경기 침체 때만 보인 수치 이후 더 큰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경제성장 추세와 함께 움직이는 지표로 구성된 동행지수는 일반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 2.3에서 2.4%의 증가율을 나타내는데 2월 달에는 1.4%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기 침체가 시작될 때의 평균 수준 또는 그 이하에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경기 침체에 더 가까워졌거나 이미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해 줍니다. 가장 최근에 PMI와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 지표는 이미 경기 침체기에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지만
일자리 성장은 여전히 견조하고 소비자들은 계속해서 서비스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는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침체가 아직 이른 것인지 아니면 일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 침체가 전혀 현실화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경기 침체론이 유효하지 않다면 왜 경기 침체로의 진행이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수로는 미국의 초과 저축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그 팬데믹에 따른 그 락다운으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임금을 받았고 또한 수조 달러에 달하는 정부 경기부양책의 소비자 은행 계좌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넘게 소비 지출을 하지 못했던 미국 소비자는 2조 달러가 넘는 초과 저축을 축적했고 제조업이 거의 반년 동안 불황을 겪는 동안 그래도 끄덕없이 견뎠던 것은 바로 이러한 그 초과 저축의 사용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 발표한 그 JP모건 자산운용의 새로운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가계의 초과 저축은 현재 9천억 달러로 2021년 2조 1천억 달러에서 곧 정점을 찍고 약 1조 9천억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지난 2년간 축적된 소비자들의 초과 저축은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약화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소비 지출을 뒷받침했던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경기부양책이 임박하지 않았고 경제가 연방준비제도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의 영향을 느낄 조짐을 보임에 따라서 미국 소비자의 예상치 못한 성장 동력은 이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완화책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보다는 피할 수 없는 경기 침체를 지연시켰을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2023년의 도전 과제입니다. 특히 미국 비앙코의 리서치 자료에 따르면 미국 가계소득 하위계층은 이미 초과 저축의 40%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미국 역사 2, 3위 규모의 미국 은행인 서부 실리콘밸리 은행과 동부 시그너처 은행이 파산한 이후에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예금이 계속 유출되는 가운데 은행들은 대출에 대한 고삐를 더욱더 조이고 있습니다. 3월 마지막 2주 동안 시중은행의 총 대출 및 리스 잔액은 197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위축은 2007년, 2008년, 2009년의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SVB가 붕괴 시작 전부터 은행의 대출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비자와 기업의 대출이 어려워지고 있고 이로 인해 대출 잔액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상공인연합회는 매달 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3월에는 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가능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4포인트나 급락했습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20년 만에 월간 기준으로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것입니다. 또한 지금이 확장하기에 가장 좋은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2009년 3월의 최저치와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이보다 더 나빴던 것은 1980년도 뿐이었습니다. 잠시만 생각해보면 중소기업들은 2020년 4월 미국의 모든 중소기업들이 문을 닫았을 때보다 훨씬 더 확장하게 더 나쁜 시기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크레딧에 대한 접근성 감소와 미래 확장에 대한 깊은 비관론은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페드의 1분기 고위대출 책임자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타이트한 대출 조건이 더욱더 까다로워져서 경제로의 신용 흐름이 더욱 제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기업의 자본 위출이 위축되고 소비자의 그 소비가 위축되며 은행의 대손 준비금이 증가하여 다가올 채무 불이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경제가 침체에 빠지기 전에 나타나는 경기 하강 신호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로서는 경제를 반전시킬 만한 뚜렷한 부양책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적인 포지션에 가깝게 유지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행히 최근에
채권과 기술주가 투자자들의 안전 도피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향후 1년간은 채권이 주식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40대 60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긴 시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